다주택자들은 안 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다주택들 지금 이제 큰일 났느냐, 이런 내용 한번 봅시다. 멋진데요. 종부세 낸 1주택자는 막 19만령, 1년 새 50% 급증했다, 1주택자들 죽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부세는 빵원이다. 자, 다주택자는 안 죽어요. 임대사업자 언제부터 종부세 0원까지 됐죠? 9.13까지죠.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되는 거고, 거기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가 된다 라고 하면은 종부세를 안 내는 거죠. 이거 6억 넘는데 공시가격 아니에요. 6억 5천인데 공시가격이 한 5억 8천 정도 된다.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죠. 그렇다면 얘는 안 내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다. 쏟아내면 집값 하락할 건데 버티기 모드다.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겠다.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6월 넘어가게 되면은, 작년 6월이랑 올해 6월이랑 뭐가 달라지죠? 작년 6월 학습 효과 하는데 작년 6월에 무슨 정책이 나왔죠? 작년 6월 1일 되기 전까지 양도세 완화를 해줬었죠.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줬었죠. 작년 6월에 뭐 더 강화된 거 있나요? 공시가격 상승한 거. 종부세율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게 했죠. 20대 국회에서 반대에 심하게 많이 부딪혀서 21대 돼서 많이 확보하고 나서 엄청나게 늘렸죠. 종부세. 그리고 공시가격 엄청나게 늘렸죠. 작년 6월이랑 올해 6월이 같을까요? 종부세 부담이? 아마 차원이 틀리죠. 그리고 작년 6월 전에 못 팔면은 관망하면 됐는데 올해 6월 전에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가 미치게 됩니다. 종부세는 계속 올라가죠. 정책 기조가 언제 바뀔까요? 서울시장 바뀌고 다음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바로 풀린다고 볼까요? 그때 그 몇 년은 쉽게 버틸 수 있을까요? 집값이 1억, 2억 올랐는데 종부세 1, 2천만 원 감당 못하겠냐? 집값 1억, 2억 오르는 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죠. 그런데 종부세 1, 2천 내는 거는 당장 내 돈 나가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 손보나 계속 일시적 완화론 솔솔 당정 내부도 절대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계속 솔솔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름이라도 붙여놔요. 누가 그랬다 하면서. 절대 없다는 사람들이 이름 다 박아주는데 종부세 부담 없다고요? 다주택자가 82%가 다주택 종부세예요. 근데 1주택만 죽는다고 하죠.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년에 60만원, 한 달에 5만원을 못 내서 죽겠죠. 차원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분양권은 작살났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퍼센테이지 늘어났죠. 플러스 이미 이거는 적용 중이죠. 10억 이상 소득세, 이거는 양도소득세도 들어가죠. 플러스 3%포인트 올라갔죠. 75%까지 나오죠.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5%는 양도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종부세 어때요? 퍼센테이지 얼마나 올랐죠? 적게는 0.1%포인트지만 다주택의 경우는 2배 가까이도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200, 300%였는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00%로 늘어나죠. 강남 2주택, 서초 2주택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작살 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분양권도 중과세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양도세, 취득세 낼 때 2019년에 나눠내겠다는 사람이 4.5배예요. 종부세 부담이 없지만 나눠내겠죠. 20년에 어땠을까요? 공시가격은 그래도 더 현실화율이 높아졌는데,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자, 거기다가 지금 계속 영원하고 있는데 합산배제 폐지 논란 나오고 있죠. 깜짝 놀란 종부세의 비밀. 왜 이거 계속 이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다주택 매물 없을 거다, 이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합산배제를 공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합산배제 되는 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배제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산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임대사업자 일단 4년 찍어놓고 안되면 더 장기 찍어서 8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게 2017년 12월이죠 4년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8년, 19년, 20년, 21년 올해 말부터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추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완전히 말소되고 추가 연장 없다 라고 하니까 그 전에 조기 말소할 수 있죠. 근데 올해 말에 말소해서 팔려고 보면은 양도세가 미쳤어요. 그렇다면 조기 말소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이죠. 자, 양도세 계획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완화 없어요. 양도세 중개까지 4개월. 시장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엄청나게 웃기는 말이 양도세 중개 때문에 못 판대요. 양도세가 올라서 못 판대요. 양도세 언제 올라요? 6월 1일. 보유세 언제 나와요? 6월 1일. 그러니까 보유세 나오기 전에 양도세 올리기 전에 팔아라 라고 하는데 기사에서 뭐라고 해요? 양도세가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이 돼도 못 판다. 되게 이상하게 막 말을 꼬아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62%에 72%로 75%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뇌에 보톡스를 맞았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뇌 주름 하나 없는 멘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이 무조건 뭐 조금이라도 낮춰서 하고 어떻게든 하고 해가지고 말만 유도할 줄 알았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들이. 기본적인 것도 틀리는데. 자, 차라리 증여한다고 그러죠. 팔 때는 15억인데 증여 때는 12억이니까 파는 이 물려준다. 3억 엄청나 보이죠. 그래도 팔 사람들은 팔아요. 그리고 증여가 문제예요. 어쨌든 분산되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부부,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결국은 이들도 나중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뭐 세 채 가지고 있어서 한 채 잠재적 수요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없어도 증여가 분명히 효과는 발휘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100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증여해서 될까요? 사돈에 8촌에 뭐 다 증여해서 될까요? 과거 조선의 왕들도 자식 100명 낳기니 힘든 사람들도 많았죠. 저런 매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저런 것들 유도하면 되는 거죠. 왜 되는 쪽은 얘기 안 하고 안 되는 쪽만 골라서 찝어서 이야기하느냐? 자, 증여를 시에 잠식한대요. 언제 증여하고 있어요? 종부세 강화하니까 증여. 종부세 강화하니까 증여. 다시 줄어요. 연초까지 증여하다가 그 다음에 금매물 나오고 하면은 내가 미쳤다고 증여했나? 빨리 파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팔죠. 매년 그래왔죠. 아니 그걸 모를까요? 아니죠. 지금이 마지막으로 털 수 있을 때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빠져나간 게 뭐였어요? 공시가격이 1억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죠. 이걸 또 공시지가라고 쓰고 있죠. 공시지가는 땅값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기자를 하고 있으니 이거 취득세 그대로죠. 1%. 0.1% 뭐 추가로 붙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1%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는 한 채를 사든 두 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원래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하면은 뭐 8% 12%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1% 해준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은. 그러니까 이걸 노려가지고 지방에 속칭 못난이 아파트라고 하죠. 가격 낮은 것들. 그런 것들 엄청나게 사재기했다. 그러면 갭투기로 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들 거래 점검 들어간다는 거죠. 투기 의심 들어가고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점검 들어간다. 즉 고가를 막아놨죠. 15억 이상 투기관리기구에서 15억 이상 대출 안 줘. 9억 이상 대출 조금 줘. 6억에서 9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네는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럼 1억 미만 취득세 피하지롱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잡겠다는 거예요. 아킬레스와 거북이처럼 도망갈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만큼이 할 수 있었다면 그 중에서 두 번째 도망갈 때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죠. 요만큼은 잡힌다. 또 도망갈 수 있는데 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 이만큼 빠져나갔는데 이 잡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봤자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범죄와 법은 아킬레스와 거북이다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항상 한 발 앞서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망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한 발 앞서 있는데 그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이것을 맨날 망각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애써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럴 뿐이죠. 투기꾼과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가격 담합. 자 지금 외지인 들어가서 담합하고 있어요. 호가를 올려야 한다.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호가를 올려야 한다. 지금 이 사람들의 아파트 가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아파트면은 남들이 몰라주길 바라죠. 근데 왜 호가를 올려야 해요? 이 사람이 팔고 빠져야 되니까. 이 A라는 인간은 지가 팔고 빠지기 위해서 한다. 최소 3억 6천 이상 나와야 한다. 근데 3억 7천에서 4억 원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다들 3억 7천에서 4억 올리게 만들 때 지는 한 3억 5천쯤에 팔아달라고 하죠. 부동산에 몰래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실거래 3억 5천 뜨는 거예요. 왜 호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는 항상 그 밑에 있을 경우가 많냐?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으니까. 담합해서 호가 띄워놓고 지만 팔고 빠지니까. 당한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는 그걸 이용해서 돈 벌고 빠지는 거다. 쓰레기 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다. 호가 담합하는 인간들 지도 투기꾼이고 지금 팔고 빠질 거 아니면은 저 담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팔 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르는 것은 저들만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투기 세력 척결에 집중하겠다. 부동산 투기 세력. 세무조사할 때 부동산 투기는 직접 잡겠다. 부동산만큼은 강경 대응하겠다. 기획조사 착수했다. 탈세할 수 있는 방법 여태까지 많이 찾았는데 계속 해봐라 이거죠.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봐라. 빠져나가는 인간들 물론 있겠죠. 잡히면 죽는다. 지금 이미 직전거래보다 수천만 원 내린 아파트 거래 비율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얼마나? 12월에 상승이 73%, 하락이 23%였는데 올해 1월 상승은 58.8%, 하락은 35.1%로 상승 거래 비율은 14.2% 낮아졌고 하락 거래 비율은 11.7% 높아졌다. 물론 집계는 다 안 됐어요. 거래량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거래량이 줄었는데 하락 거래 비율이 많다는 게 더 미친 거죠. 더 죽어나고 있다는 거다. 이미 저번에 저희 올렸던 영상 보면은 아파트 팔아서 정말 다행이고 작년에 판 사람이 최고 승자고
올해 판 사람은 차손의 승자가 그 다음이 되겠죠. 사실상 작년에 판 사람도 원래는 승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금리를 낮춰버려서 영끌 수요가 더 들어오면서 특히 그 영끌 수요들은 경제적 부동산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오른다고만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팔고 빠진 사람들이 승자다. 작년 6월 학습 효과요. 작년 6월에 팔 수 있다는 학습 효과로 올해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6월에 한번 띄우긴 띄우려고 할 건데 그것에 넘어가서 많이 사게 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실거주는 버티면 돼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니들끼리 비싼 가격에 거래해라. 어차피 나중엔 뚝 떨어질 거고 내년에 진짜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급한 성격. 남들이 다 돈 벌었는데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 벌지 않을까? 라고 느끼는 순간이 당신을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낚아챌 기회를 잡고 있는 거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결론! 다주택자 점점 더 망해간다.